인도의 지명 네 번째, 네팔구, 니파라구. 주석에 네팔이며 니파라, 니팔라라고 음사한다. 자원전에 나오지 않으므로 현장에 직접 방문한 나라가 아니고 이른바 전문국일 가능성이 많다. 당시 니파라국은 토번에 예속되어 있어서 이른바 토본내에 의하여 중국에서 온 사신인 왕연책을 도와서 미 마가다국을 정벌한 일이 있다. 의정의 구법 고승전에는 이 토본로를 통해 인도를 드나들었던 순례 승들의 행적이 자세하다라고 했습니다. 토본의 예속국이란 토본과 아주 가까이 위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토본은 투르판인 토박토인 철본이라고 했습니다. 천주가 있었던 고죽국이 박토로 이곳에 가까운 곳에 네팔국이 있었습니다. 현 네팔에서도 카트만두의 카트는 샤카터이고 만두는 만토, 만주입니다. 네팔은 개경의 일전 지역을 네팔국이라고 해서 현 네팔에 지명이입했던 것입니다. 마가다, 마케다국. 신당서 천축국전에서 마가다국은 인도의 별명이라고 할 만큼 잘 알려진 중요한 국가였다고 합니다. 이곳 마가다가 신시개천의 무대 천주가 있었던 천하의 중심인 중국이기도 합니다. 대당서역기 법문가 주석을 인용해 보면서 이들이 우리의 지명 어느 곳이었는지 비밀을 밝혀봅시다. 마가다, 주석의 마갈, 마게, 마가타, 못갈타 등으로도 음사하며 무회, 문회, 불악처, 치감노처, 전승, 총회, 철라 등으로 번역한다. 고에서 라나는 땅의 의미로 철라란 천안과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충청도 천안의 군명을 영주, 영산, 환주, 도솔, 임안이라고 합니다. 평안도 안주의 군명을 밀성, 평원, 안북, 영주라고 합니다. 충청도 천안이 역사 속 천주가 있었던 천축국의 지명입니다. 파탈리 푸트라. 본문의 옛날 사람들의 수명이 무량세였을 때 이 성은 구소마보라성이라고 불렀으며 이 왕궁에 꽃이 많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여진 것이다. 그로부터 인간의 수명이 수천 세가 되었을 때 이 성은 다시 파탈리 푸트라라고 불렀다. 주석의 마우리아 왕조의 수도였던 비하르주의 주도인 파트나, 파탈리 푸트라를 말한다. 꽃의 도시라는 뜻의 푸시파푸라라고도 하며 파라리 불나라, 파라리벌, 발인, 파라리 등으로 음사된다고 했습니다. 화자성, 화시성이란 이곳이 화성이었으며 꽃의 성이란 화성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희한하지요. 우리의 지리지 신증동국 여지스남에서는 꽃화와 빛날화는 동일하다고 했는데 대당서역기 주석에 꽃화와 빛날화가 동일하다고 합니다. 나머지 충격적인 내용들은 제본책에서 공개됩니다. 히란야 파르바타, 이란나 발벌 따고. 주석의 범어로는 히란야 파르바타라 금산이라는 뜻이라고 했는데 역사적으로 4세기에 굽타 왕조가 세웠다고 전해진다고 했습니다. 이곳의 지명을 신증동국여지스남에서 찾아봅시다. 경기도 진유의 군명을 부산 금산 연달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금산의 군명을 금능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김포의 군명을 금능이라고 합니다. 전라도 강진의 군명을 금능 양무 탐진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김해의 군명을 가락 금관 금령이라고 합니다. 김해, 금능, 금산, 김포, 금군은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전형적인 방식으로 금산이 바로 금강산입니다. 참파국, 전파국. 주석의 인도 차이나 반도의 전파는 이 지역에서 이주한 자들이 지명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는데 미안한 얘기이지만 동일한 하나의 지명이 이렇듯 각 지역에 이입되었던 것입니다. 동방견문록에서 이 지명을 밝혀봅시다. 주석을 인용합니다. 참바로 펠리오는 어두움에 C가 아니라 J에 가까웠을 것이라 주장했다. 베트남의 중부와 남부 지방은 원대 전팔로 표기되어 모두 짬바로 발음을 보여주며 오더링 역시 짬파라는 형태로 기록했다. 당대에는 전파로 표기되었으며 그 수도 명칭을 따라 점송이라고 불렀다. 산스크리트어에서는 이 지역을 캄파로, 그 주민은 캄으로 표기했고 오늘날 학계에서도 참파라는 발음으로 통용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친은 친, 차는 찬찬, 캄은 캄에 대응하는 바 캄보디아의 군명과 일치되는 지명입니다. 수도 명칭을 점성, 차반이라고 했습니다. 점성이란 점 지역에 있는 성으로 참파의 수도였다는 또 다른 이름 차반의 지명을 살펴봅시다.
반은 밝은 박달의 의미로 차주와 동일한 지명으로 이곳에 있는 성이 차성입니다. 수원 도보의 속형으로 쌍부현과 용성현이 있었다고 합니다. 용성현은 본래 고구려의 상홀현 또는 차홀이라고 합니다. 신라에서 차성이라 고쳐 당군의 영현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용성이 차성이었던 곳으로 용성은 천황님이 계셨던 곳이라고 했습니다. 사마다타, 삼마달타고 조석의 겐지스강 하구의 사각주 시대에 위치해 있는 나라로 국명의 의미는 해빈국, 평지국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해빈국만 찾아보겠습니다. 전라도 화순의 군명을 오송산양, 잉리아, 여미, 해빈이라고 합니다. 전라도 화순의 군명이 해빈으로 군명 산양은 일본 서기에 야마토국이 있었던 곳이라고 했습니다. 이곳은 어디일까요? 탐나리티, 탐마율제고 조석의 이 도시는 대서사시 마하바라타에도 보이며 그리스의 프톨레미의 지리서에는 타미리테스라고 표기되어 있을 정도로 이 지역은 중국이나 이집트 등과의 통상관계에서도 등장하는 곳이어서 고대에는 유명한 곳이었다고 했습니다. 이곳은 우리의 지명 어느 곳이었을까요? 이곳이 바로 제주입니다. 역사 속의 제주가 제후국 제나라로 현재의 남해 바다에 있는 섬이 아닙니다. 제주는 한라산의 동부에 있었던 제후국 제나라의 영토였습니다. 제주의 군명을 인용합니다. 담나, 탕나, 탐모라, 동영주라고 합니다. 전라도 고부의 군명을 영주, 안남, 고사불이라고 합니다. 제주의 군명 동영주란 영주의 동부로 전라도 고부의 동부가 제주였던 곳으로 영주에 있었던 산인 영주산을 한라산이라고 했습니다. 카르나 수바르나, 가발라 소볼 랄라고 본문의 큰 성 옆에 낙담이지 승가람이 있는데 정원과 집이 매우 넓고 누각이 높이 솟아있다고 했습니다. 주석의 범어로는 락타 미틱이며 정리사라는 뜻으로 이 지역의 흙이 붉은 데에서 온 이름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곳을 신정동국여지수남에서 찾아봅시다. 충청도 단양의 군명을 적산, 적성, 단산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양성의 군명을 적성이라고 합니다. 전라도 무주의 군명을 무산, 적천, 단천이라고 합니다. 적산에 있었던 것이 적성과 적천인 것은 지리의 기본 상식으로 이곳 적당은 관중에 흐른 한강을 따라 펼쳐진 지역입니다. 적벽대전의 무대 적벽 또한 이 지역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우드라, 오다국 본문의 스투파는 대략 10여 곳 있는데 모두 여러께서 법을 설하신 곳으로서 아숫가 왕이 세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곳은 우리의 지명 어디였을까요? 평안도 용광현의 군명을 오산, 군악, 황룡성이라고 합니다. 오산이란 신식개천의 무대 금강산주 천황님이 계셨던 곳을 오산이라고 했습니다. 본문의 나라의 서남쪽 경계에 큰 산이 있는데 그 산 속에 보사 파길이 승가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주석의 범어로는 푸스파, 길이이며 꽃의 산이라는 뜻이다 라고 했습니다. 꽃의 산이란 화산입니다. 강원도 이천의 군명을 화산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신영의 군명을 화산이라고 합니다. 강원도 홍천의 군명을 화산이라고 합니다. 현 인도를 여행했다고 조직된 대당서역기가 참으로 신기하지요. 고살라, 교살라고 본문의 이 나라의 서남쪽으로 가면 발라말라 기리산에 도착한다. 이 산은 우뚝 솟았으며 봉우리와 암벽이 험난하고 벼랑과 골짜기가 없으며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바위로만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주석의 당나라 말로 흑봉이라 한다고 했습니다. 흑은 황이라고 했고 봉은 봉이라고 했습니다. 봉내 풍악의 금강산을 황봉이라고도 합니다. 다냐 카다가 타나갈 책가구 본문의 성의 동쪽으로는 산 기슭에 볼파세라 승가람이 있다. 또한 성의 서쪽으로는 산에 아볼라세라 승가람이 있는데 이 나라의 선왕이 열애를 위해 세운 것으로 하천길을 따라가다 보면 절벽을 깎아서 누각을 높이 세웠다고 했습니다. 주석에 볼파세라는 동산, 아빌라세라는 소산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 중 동산이란 동산, 동주, 동원, 동양은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이곳에 있는 산이 동산입니다. 강원도 철원의 군명이 철성, 동주, 창원, 철원, 육창이라고 합니다. 강원도 강릉의 군명이 철국, 동원, 경웅이라고 합니다. 철성이 있었던 동주는 관중의 한성인 공내성 지역입니다. 천황님이 계셨던 경주를
소주라고 합니다. 이곳의 산이 서산입니다. 우리에게 대당서역기, 왕호천 축국전, 동방견문옥의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지리지에서 숨겨져 있었던 이야기들이 이들 기양문에서 모두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